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플더하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요즘에 강남 매매가 정말 많이 되죠? 네, 손님들이 똘똘한 한 채를 사시려고 강남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결국에 강남 불패가 맞나요? 강남은 그래도 불패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매되는 금액대가 100억에서 150억 전후반,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대 강남 물건들을 찾으면은 또 마땅히 없어요. 강남 중에서도 입지 분석을 좀 꼼꼼히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추후에 이제 원가 이하의 매매 사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150억 이하 강남 건물들이 어떤 것들이 거래됐는지 핫했던 물건들의 매각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논현동의 엔타시아 빌딩. 그냥 제 고객분이 그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매도인분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매각을 안 하겠다. 네. 알고 보니까 매각이 됐던 거죠. 매각이 됐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핫했던 매각 사례입니다. 강남 100억 중반, 그리고 도산대로 이면, 북향의 코너. 요즘에 공실 리스크가 있다 보니 개별 임차. 키워드만 봐도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죠. 서울 강남구 논현동 8회 9번지 건물이었고요. 매매 금액은 153억 5천, 평당 금액은 이제 1억 7천이에요. 토지는 약 90평이고요. 건물은 약 380평 정도 되는 중수형 빌딩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3종 일반 대지가 90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연면적이 380평 규모가 나온지 알고 계세요? 건물을 정말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연면적만 보고 지하 3층까지 팠을까? 라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는데 정답은 용적률에 이득이 있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대비 45% 정도 이득을 받고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40평 정도 이득을 본 건물이에요. 강남에 150억대 건물이 연면적이 저 정도 나오는 건물들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되게 합리적이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위에 있는 사거리가 보이시죠? 을지병원 사거리인데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미래의 신사선이죠. 일단 사업자 이탈로 사업이 약 17년 정도 지금 표류 중이라고 해요. 결국에 이제 사업비 문제인 것 같은데 당초 23년도 개통 목표를 잡았지만 현재 이슈 없이 빠르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도 2032년도에나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5년이니까 앞으로도 7, 8년이 남았네요. 근데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 거죠. 맞아요. 중간에 이슈 없이 그대로 단계를 밟아야 32년이고요.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을지병원 사거리 투자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건물이 위치한 논현동은 오피스 수요가 상당합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광고회사, 스튜디오 등 오피스 임차 수요는 다른 강남 지역보다 정말 우수한 입지거든요. 거의 막상 가보면은 도로도 넓고 좋습니다. 아예 주택가 느낌보다는 다 오피스 상권의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도산대로 이면이라 매매 사례도 충분히 메리트 있던 사례인데요. 최근 작년 거래만 봐도 평당 2억에 거래가 됐어요. 1억 7천이면은 합리적입니다, 진짜. 맞아요. 본 건물이 1억 7천 수준이라서 메리트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100%인 물건은 없겠죠. 범물건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노후가 됐고 기계식 주차장이 개선이 좀 불가한 상태로 현재는 지상 주차장만 이용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매도인은 2020년도에 매매 금액 99억에 매입을 해서 이제 2025년도 153억 5천에 매각을 했으니 단순 시세 차익만 해도 54억 5천 정도인데요. 별다른 공사 비용 없이 그냥 단순 보유 재매각인데 세금을 제외하고도 1년에 10억씩 상승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입지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삼동 740번지에 있던 매각 사례입니다. 25년 4월 140억, 평당 한 1억 3천 정도에 매각된 역삼동 건물이고요. 대지는 약 103평, 지하 1층부터 4층, 연면적이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보시면은 1984년 준공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거기에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건물 용적률이 150%밖에까지 안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럼 100%나 모자른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250%까지 지어야 되잖아요. 용적률이 100%가 비다 보니까 신축이 불가피한 건물이었는데 단점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은 역삼역 오피스 상권의 수요를 받는 먹자 상권 코너 건물이고요. 점심이나 저녁 때 가면은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에 건물이 평지에 위치해 있고요. 북향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향후 신축 시에도 1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규제가 덜 받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향 하는 이유가 따로 있네요.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본 건물이 작년 불과 한 6, 7개월 전이죠. 작년 11월 170억에 처음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금액이 150억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20억이나 내려갔지만은 거래가 안 됐던 게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물건이 나왔던 건물이에요. 기존 임차인들이 대다수가 22년도나 23년도, 24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라 가지고 10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임대차 보호법상 잘못하면은 10년 동안 개발 행위 없이 단순 보유로만 가져가 있던 건물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매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자로만 보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도인도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10억을 더 내고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매도인분도 고자세로만 있던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주셨던 물건인 거네요. 아무래도 매수인분들이 명도 조건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140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0억이나 내려서 매매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도 많이 아쉬웠던 사례 아닐까요? 아쉬웠던 사례예요. 매수인도 보시면은 임대료가 월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수익률 역산시 한 2.6% 정도? 강남에 150억 언더 2.6%면 나쁘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만 어느 정도 투여하면은 이자 감당은 되겠네요. 본 건물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명도가 안 되는 큰 리스크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적인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을 거고요. 30억이 내고가 됐다 보니까 임차인들 명도 비용으로도 쓰기에도 좋았던 내고 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본 건물은 양날의 검인 투자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역삼동이네요. 역삼동에 위치한 필러즈 빌딩입니다.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위치한 노전도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충현교회죠. 자산가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는 충현교회. 네. 충현교회 라인이 역삼역 인근 오피스 수요와 목적골목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옥이나 오피스 수요로도 정말 괜찮은 입지거든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7의 4번지였어요. 매매 금액은 120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는 127평, 건물은 360평 규모였어요. 이 물건도 최초에 165억 수준에서 시작했어요. 아까 그 역삼역 물건과 같이 높게 진행했다가 매도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액이 점점 우하향돼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165억일 때는 이 물건도 현 상태 인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메리트는 없었는데 그리고 손바뀜이 일어났던 건물도 아니고 최초에 이 건물을 1990년도 신축을 했었을 당시 매도인분이 직접 신축을 하셨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건물에 대한 애착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계속 결과가 좀 더디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을 조정하셨고 임차인분들 명도 조건까지 협의를 해주신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명도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기간에 매각된 사례입니다. 본 건물의 장점은 자주식으로 법정 주차가 7대인데 실질적으로는 월 3대 정도 더 추가해서 가능했던 건물이었고 오피스 건물로서는 정말 매력 있었던 건물인 것 같아요. 사옥형 건물을 찾다 보면 자주식 주차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주식 10대가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네요. 그리고 도로폭도 이제 8m 도로의 평지여서 차량 접근성도 우수하고 건물 내외관 리모델링이나 승강기 설치만 해두어도 보수적인 임대 시장 을 고려해도 충분히 좀 메리트 있었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공사비를 약 6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한 140억 정도인데 140억 정도의 재임대를 놨을 때도 임대 수익이 4%가 넘는 건물이었어요. 추가로 이제 3종 일반 주거적 대비 이제 용적률도 다 못 채웠던 건물인데요. 그래서 제가 중축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용적률 다 250% 채울 수 있게 중축이 가능했었고 이제 결국엔 본 건물의 최유효 이용을 보려면은 중축 및 리모델링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건물이에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본 건물은 신사동 508-4번지에 있던 건물인데요. 24년 12월에 143억, 평당 2억에 매각된 건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평당 2억에 매각됐습니다. 뭐 임대 수익이 많이 나왔나요? 아니요.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당 금액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프리미엄 신사동이다 보니까 공급이 좀 적고 수요가 많아 평당 2억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는 좀 작아요. 약 68평인데 지하 1층부터 6층짜리 건물로 연면적도 좀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한 220평 정도 되고요. 최대 장점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법정 용적률 대비 한 69% 정도 이득 본 건물입니다. 그럼 그만큼 임대료도 많이 나왔겠네요? 임대료가 많이 나왔지만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높은 수익률의 건물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장점은 8m 북향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주 주차도 5대까지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향후 의원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도 수월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단점이 있는데요. 코너에 위치해 있지만 대지 모양이 좀 길쭉하다 보니까 전용 공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대지가 좀 작다 보니까 건물을 향후 신축했을 때 층당 면적이 조금 아쉬운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전용이 약간 안 넣을 수 있겠네요. 본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는 꽤 시간이 흘렀어요. 제 기억에는 한 2년이나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매도인 또 대출을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급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던 건물입니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도 항상 비슷한 금액인 150억 전후의 매매 금액을 얘기하셨고요. 당시에도 평당 금액이 좀 높아서 거래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2억이 합리적인 금액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매도인분은 왜 금액을 안 올리시고 왜 그 금액으로 계속 유지하셨을까요? 같이 금액이 올랐으면 거래가 안 됐겠죠? 그냥 본인만의 마지노선 금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150억 전후의 건물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막상 이 금액대 건물들을 강남권을 보다 보면은 조건에 맞는 물건들이 흔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매매 금액 대비 임대 수익도 2%가 나오면 잘 나오는 수준? 이제 결국에는 입지 조건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임대 수익보다는 집가 상승에 포커스를 두어서 매입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수지 분석도 하시고 꼼꼼하게 답사도 가보시고 꼼꼼하게 건물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과 중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강남 150억 이하 매매 사례를 살펴본 브라더였습니다. 안녕!